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혜주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 기업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분석 영상에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없습니다. 투자자로서 관점을 공유드리는 게 이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청사에 둔다는 구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전에도 역대 5명의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걸었었죠. 그러니까 이미 30년 전부터 청와대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선 때마다 꾸준히 언급됐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외부와의 차단도 가능하고 군사시설답게 경호와 보안에 유리합니다. 둘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방부 청사와 연결된 합참 벙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셋째, 아울러 청와대 헬기장, 영빈관 모두 전부 국방부 영내로 옮길 수 있고 국방부로 이전하는 비용은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 서울청사 별관으로 옮기는 비용의 절반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알겠고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국방부 인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국방부 가까이에 관저를 신축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관저 후보지로 꼽히는 한남동에서 집무실까지 출퇴근했을 때 일반 시민이 느끼는 교통불편은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광화문이랑 비교했을 때 경호에 유리하다는 건 국민과의 일상적인 소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로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라는 대통령실 이전 취지와도 사실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하나의 거대한 군사시설인 국방부 영내에 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종 대통령 집무실 조기 설치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했을 때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부의 업무 효율 향상을 통해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및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더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장단점을 간단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개욕, 논쟁, 옹호, 비판은 투자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공부하신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찾아봐도 되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리슈빌 브랜드로 세종시 건설에 참여했던 세종시 관련주, 현재 매우 저평가 받고 있는 중형 건설주입니다. 바로 계룡건설인데요. 계룡건설, 그래서 무엇을 하는 회사죠? 건설 기업인 건 알겠습니다만 자, 계룡건설은 도로건설, 아파트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 업체로 국내 도급 순위 18위라고 합니다. 21년 매출 기준 부분별 매출 비중은 건축이 62%, 토목이 22%, 자체가 14%고 사업 주체별로 보시면 공공 부분이 51%, 민간 부분이 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도로,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하는 종합건설 업체구나. 시가총액은 3,764억 원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건설사로서의 역량 중요하겠죠. 최근 6년간 공공수주 순위입니다. 계룡건설은 2020년을 제외하고 수주 순위에서 1위, 2위를 꾸준히 해왔고 최근 21년에는 쟁쟁한 건설사들을 누르고 3위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다수의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주택사업 역량도 레벨업 됐다라고 합니다. 계룡건설이 지은 특별한 건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산업단지. 대표적인 건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평창 아이스아레나, 대전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송산 그린시티 남측 지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송파 위례 이슈빌, 로덴하우스, 보문 리슈빌 하우트, 메종드 엘리프 송산,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계룡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건설사로서의 역량이 있는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실적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남은 수주 잔고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1년 4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의 성적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2%나 상승했고 매출액은 YOY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 대비 무려 84%나 상회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발표한 영업이익의 수치보다 높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직전 분기에 달성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전 최고 매출액이었던 19년 4분기보다도 무려 2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실적에 있어서는 의심할 게 없고 PR, PBR, ROE를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PER은 작년 4분기 실적 반영했을 때 3.2배에서 2.3배로, PBR은 0.5배로 업종 대비 저평가 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ROE는 16%에서 21%, 자기 자본이익률이 업종 대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또한 경쟁사 대비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종업계에서 비교한 회사들은 TL,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워낙에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룡건설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신규 수주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첫 번째 표는 신규 수주 비교, 건축 토목 자체 기타 합계. 회색깔 바는 2020년, 빨간 색깔 바는 2021년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대비 수주 잔고 배수 추이를 보시면 17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해석해 보면 21년 신규 수주는 별도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했고, 특히 공공수주 호조로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수주 자체가 없었던 자체주택 부분은 1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고요. 마진의 자체주택 수주가 대규모로 재개됐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1년 말 별도 기준 수주 잔고는 연매출액의 4.5배에 이르는 8.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 KL 산업을 합하면 연결 기준 수주 잔고는 9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훌륭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룡건설의 연결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EPS, PBR, PER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성장해온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도 훌륭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EPS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도 후한 점수, 높은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숫자를 자세히 들여봤더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계룡건설 시가총액 3,764억 원, 계룡건설 영업이익 2,480억. 뭔가 좀 이상하시지 않나요? 못 느끼셨다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 시가총액 5조 원 정도 하죠. 영업이익은 9,500억 원 정도 하고요. 5배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시가총액 역시 5배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 대우건설은 3배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룡건설의 시가총액 그리고 영업이익 금액을 보셨을 텐데요. 쉽게 이야기 드려서 1년에 2,5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나오는 상가 한 채가 3,700만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가 있으면 구매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매하시겠죠. 이런 상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니까요. 그만큼 계룡건설이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 드려봤습니다. 물론 섹터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그 중에서도 건설업종은 특히 저렴하게 가치가 매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계룡건설은 이 안에서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드려보면, 계룡건설은 공공수주 시장에서는 매년 최상위권을 다투는 메이저급 건설사고,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의 역량도 레벨업되고 있고, 9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가 말해주듯이 성장 잠재력도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은 현재 3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고, 회사채 신용등급 또한 트리플 B 플러스급으로 상위 10% 이내이며, 금년 예상 실적 기준 PR, PBR은 각각 2.2배, 0.4배에 불과합니다. 지금 가장 저평가된 중소형 건설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위 꾸준하게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부채 감소하고 있고, 한마디로 저평가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인과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두드러졌고, 개인분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동향입니다. 외인과 금융투자, 직접적인 순매수 주체가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매매 동향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계룡건설의 월, 주, 일봉을 보겠습니다. 여기 노랑 색깔 선이 21선인데 여기서 캔들 2개가 지지받은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이고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된다면 이 종목은 상승으로 다시 돌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빨간 색깔 네모박스 구간만 넘어간다면 좌측에 매물대도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이 특별히 없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말이죠. 다음은 주봉입니다. 여기 파랑 색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외부 추세선이 보이실 텐데요. 완벽하게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주봉 이동평균선 현재 정배열 상태라 추세 견조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현재 여기 음봉 하나만 제외한다면 꾸준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수를 받아본다면 39,800원이 적합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41,700원에서 42,000원이라는 매물대만 넘어간다면 증권사 목표가 56,0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일봉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이동평균선 역시 현재 정배열 상태이고 고점을 지속해서 낮춰 나갔지만 드디어 고점을 올려버리는 파동이 발생했고 지속해서 그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리도 충분히 진입하기에 좋다라고 판단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매수를 받아보고 싶다면 42,000원 초반, 41,000원 초반, 그리고 38,900원부터 39,85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해당 기업이 저평가 가치주로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적절한 평균 단가를 가져가신다면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당 종목을 오래 보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긴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가치주, 거북이 투자가 가능하다면 적합한 종목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자리부터 38,900원, 39,900원까지 분할하여 적절한 평균 단가를 가져가 보시고 익절은 나누어 플러스 30%, 플러스 40%, 플러스 50% 구간에서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